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학기와 관련된 단원 내용입니다. 일전에 몇 반은 나와가지고 수업을 1시간씩 좀 진행한 반도 있고, 아직 2학기 과정에 대한 수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은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EBS 영상으로 도입 부분만 선생님이 한 차씩 올려줘서 이제 수강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뭐 이렇게 등교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반별로 이제 진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원격 하는 반이 있고 내일은 또 3학년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2학기에 배우는 지금 이 단원에 대한 주요한 핵심 개념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새로운 단원에 대한 용어들,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단원에서 새롭게, 3단원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은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거예요. 운동. 누가 운동하느냐? 어떤 물체의 운동. 사물의 물체의 운동.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칙들, 이것들을 이제 익혀나가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사물의 운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을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우선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운동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물체의 위치도 변하는 것. 자, 이렇게 운동이라는 물리적인 용어를 이제 규정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운동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반드시 두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표현을 해줘라. 하나는 뭐냐? 시간, 또 하나는 위치.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운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 지으려면 선생님이 이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선생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죠. 시간은 똑딱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시간은 이미 한 가지 요소는 충족이 된 거예요. 시간은 이미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사물의 위치, 선생님이라는 사물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뭘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규정된 운동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요것을, 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요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위치의 변화 이렇게 선생님이 묶어놓은 용어를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그것을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시간의 변화라는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물이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위치가 내 시각 기준으로 멈춰 있느냐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조금 확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 이 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익혀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이와 같이 분수 형태로 두 가지 물리량으로 나타내줘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생겨날 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1초 간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1초, 똑딱. 그럼 선생님이 위치의 변화를 한번 가져올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치를 똑딱 변할 때 위치를 요만큼 변화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이 상태에서 똑딱 하는데 이만큼 올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똑딱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위치가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어. 같은 시간 동안 1초 똑딱 하는 동안 위치가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1초 동안에 변한 위치의 크기가 요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같은 시간 동안 위치가 많이 변하면 그 값은 커지는 것이고 위치가 조금 변하면 그 값은 작아져.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요 값,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것은 뭐라고 물리적으로 정의해주면 좋을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빠르기라고 말한다. 빠르기. 같은 시간 동안 위치가 적게 변했니? 많이 변했니? 그러면 그것은 빠르기가 빠르다 혹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빠르기라는 용어가 운동에서 더 파생돼서 생겨났어요. 빠르기. 그렇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운동의 정의 안에 시간과 위치의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은 일정하게 변하더라도 위치의 변화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값이 늘 일정한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런 다른 값 중에서 이렇게 그 값이 클 때는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가 큰 값을 가졌어. 그러면 빠르기가 빠르다. 그 값이 작으면 빠르기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상황에 맞는다. 그러면 빠르기라는 것을 한자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자어로는 속력 이렇게도 나타내고 속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 빠르기의 개념은 그냥 속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운동이란 말에서의 빠르기의 크기는 다 속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거하고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더 중상 과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가서 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는 이제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속력, 이제 빠르기를 속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 설명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 값을 이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속력이라고 말한다. 속력. 속력이라고 말하고, 그럼 속력은 어떻게 정의된 값이에요? 시간과 위치의 변화량으로 측정된 값이죠. 그럼 시간은 단위가 뭘까요? 시간. 선생님이 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컨드에 세컨드를 줄여서 세크라고 나타난다고 합시다. 단위를. 물론 분도 있고 아워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은 세크를 기준으로 정했어. 그래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세크.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변한 건 뭐로 재야 돼? 길이니까.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이의 단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세크라는 1초라는 값에 어울리는 길이의 단위는 이제 미터로 표현해서 자, 이거는 S로만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 세크분의 미터. 이것을 살짝 분수 형태를 사선으로 슬래시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읽을 때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정리해 보면 운동이 뭐냐? 서술해서 써봅시다. 운동이 뭐야? 운동은 시간이 바뀌면, 자, 시간은 지금 선생님이 안 바뀌어도, 자, 선생님 가만히 있지만 시간 바뀌고 있어. 1초 바뀌고 있어. 그럼 선생님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은 시간도 1초 바뀌고 선생님의 위치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느냐? 시간은 1초 똑딱 똑같은 기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이동한 거리가 작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동한 거리가 많은 경우도. 선생님 이거 기준이 좀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말한 기준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은 시간을 고정했지. 1초로.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 1초 동안 선생님이 똑딱 하는 동안 요만큼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똑딱 하는 동안 이만큼 움직이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이 상황에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고정시켜 놓고 선생님의 위치의 변화가 적은 경우, 위치의 변화가 많은 경우, 똑같은 1초 동안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갖다 보니까 위치의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겨나더라.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는 빠르기가 빠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적게 나타나는 빠르기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빠르기라는 표현을 이제 속력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운동하면 필연적으로 속력이라는 용어가 파생돼서 나타날 수뿐이 없구나. 왜? 운동이라는 물리적인 정의, 서술 안에 이미 두 가지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르기가 나타날 수뿐 없다. 속력이. 그리고 속력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1미터 퍼 세크라는 값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다시 써보면 1초분의 1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시간이 몇 초 변하는 동안 1초 변하는 동안 그 사물은 위치가 몇 미터 바뀌었다, 1미터 바뀌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운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영상을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 교과서에서는 자, 이런 부분은 짧게 다루고 나머지 응용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로 이제 교과 내용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막 따라서 하다 보면은 다시 근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어떤 뭐랄까 본인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안 하고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본인이 그 펼쳐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사물의 운동에서 운동이라는 물리적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그 물리적인 서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수업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달아준 것은 운동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달아봤어요. 자, 두 번째로 달아줄 것은 힘이라는 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힘. 자, 힘. 그럼 이렇게 선생님의 운동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선생님이 1초 동안에 1m의 위치의 변화를 갖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은 1초 동안에 2m의 위치의 변화를 갖는 경우도 발생했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면 시간의 변화는 사람이 개입해서 변화시켜주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변화량이지만 이 위치의 변화는 선생님에 의해서 달라진 값이죠. 선생님이 1m만 움직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2m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1m 움직이는 동안하고 2m 움직이는 동안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1m 움직이는 경우보다 2m 움직이는 경우에 선생님은 더 많은 힘을 주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더 큰 힘을 주자 선생님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1m에서 2m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해준 힘이 위치의 변화를 크게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바로 힘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럼 물리적으로는 힘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힘. 영어로는 이렇게 F라는 이니셜로 나타내고 단위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죠. 자, 그럼 힘이라는 건 금방 말한 것처럼 운동의 상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운동이라는 게 뭐였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물은 현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사물에 선생님이 뭐를 가해주면, 힘을 가해주면 이 사물 운동을 하게 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걸 힘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비진 않았지만 이런 종이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힘을 주면, 힘은 보이지 않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고 힘이라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힘이 가해지고 나면, 선생님이 여기 힘을 가했어요. 이렇게 가해지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물체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좀 전에 찌그러지기 전 상태에서 찌그러진 후, 전후에 개입된 게 뭐야? 선생님의 힘.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이 개입이 되면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정의를 갖다 써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힘의 정의는 이 부분을 사용하겠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은 운동 상태가 바뀌겠구나. 운동은 뭐였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인데, 힘이 가해지면 시간은 안 바뀌니까 1초, 1초, 1초 하는 것이 힘을 가한다고 바뀌어주는 값이 아니니까,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하겠구나. 물체 위치의 변화가 생기니까 운동 상태가 바뀌겠구나. 빠르기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움직이다가 멈추거나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다 뭐가 개입됐구나, 힘이라는 물리량이 개입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은 힘하고 운동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익힐 거야.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게 되는지를, 그 규칙을 이제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만 익혀봅시다. 일단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3번째까지만 진행하고, 다시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진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자, 3번째로는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2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과 힘에 대한 정의,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운동과 힘에 대한 정의를 익히는 거 한 강,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한 설명 한 강, 2강으로 나눠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 그 교과서의 내용을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 이 나눠져 있는 2 강의를 모두 잘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수업에 임하길 바랍니다. 곧 이어서 관성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